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론 합격 예상 문제 풀이를 맡은 강사 김진훈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론 합격 예상 문제집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합격 예상 문제집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는 지역사회복지론 제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랜덤으로 시험화해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게 모의고사의 기능이다 라고 본다면, 합격 예상 문제집은 공부를 하는데 시험장에 보러 가기 전에 내가 미리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1장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1장의 문제의 점수가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추후 내가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할 것인가,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예상 문제집 저와 함께 풀어볼 때는요, 반드시 사전에 먼저 풀어보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먼저 풀어볼 때 눈으로 풀어보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교재 나는 후배한테 물려줄 거야 라고 하지만, 후배는 여러분들이 혹여나 물려주더라도 그 문제집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렇게 몇 년 대비라는 부분들이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1년 전의 책에 대해서 신뢰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 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을 문의 들어오냐 하면, 작년의 교재 봐도 돼요? 이런 문의들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부분에 따라서 이런 거는 작년의 것도 봐도 돼요 라고 하지만, 이분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작년의 거 봐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끝끝내 본인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새로운 교재를 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는 뉘앙스로 계속 상담을 해 옵니다. 결국은 그럴 거면, 그렇게 예전 교재에 대한 신뢰가 없을 거면 내년 대비 교재에 새로 나온 것을 구입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안도의 한심을 쉬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깨끗하게 보고 후배에게 물려준다 그래도 후배는 그 부분에 고마움은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은 여러분들만 볼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지저분하게 만드셔야 돼요. 특히 문제집은 지저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를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눈으로 푼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눈으로 풀면 김진훈 교수가 강의하면서 정답은 4번이에요 하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풀었을 때 2번을 정답으로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 아까 4번으로 체크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마치 틀린 것도 맞은 것처럼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문제집은 2번 공부할 때에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번부터 25번까지 다 풀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틀린 문제만 골라서 풀어야 돼요. 한 번 맞춘 문제는 다시 풀어도 맞출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문제를 풀어서 정답인 것은 다시 안 봐도 돼요. 그러면 그때 오답이었던 것도 애매했던 것, 삼각형이나 X 표시한 것만 나중에 공부를 하면 공부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어져요. 그러나 문제집을 깨끗하게 한 번 풀고 2번 푼 사람은 이 문제집을 다시 풀 때에도 똑같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2번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저와 함께 문제풀이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어봐라. X가 됐든 알았든 몰랐든 뭐예요? 풀어보라라는 거죠. 아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몰랐던 문제는 옆에다가 삼각형을 해서 이거는 몰랐어 라는 것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나중에 X를 해서, 그러면 나중에는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삼각형과 X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문제집에 여러분들이 마킹을 하면서 풀어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봤을 때에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죠. 2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교수님 저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제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제가 실습지도 교수이기 때문에 3차 실습 세미나 강의를 갔어요. 그때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교수님 1급 시험 준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됩니다. 2개월이면 충분해요. 2개월이면 전체를 볼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과목씩만 보면 8주이기 때문에 8과목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점점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시험 공부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공부 방법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의 집은 제1회 시험부터 지금 시험까지, 올해 시험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있죠. 21회에 시험 봤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영역이 어디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출제는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출제되었던 분포를 보면요, 1장에서 8문제, 2장에서 6문제, 3장에서 10문제 출제되어지고 있고, 4장에서 9문제, 5장에서 12문제, 6장에서 10문제가 출제되어지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1문제, 그리고 뒤에서 많이 출제되어져요. 10장, 11장, 12장, 13장에서 많이 출제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로는 특별히 한쪽에서 더 이게 집중해서 출제되어지는 영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뒤쪽에서의 출제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 제가 1급 강의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지역사회복지론이 제일 재미없고 제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랬는데, 맞아요. 지역사회복지론이 그렇게 재미없고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최근에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지역사회복지론이 사회복지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우리 나라에서도, 제가 제주도 사는데 제주도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핵심 실천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9장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실제, 최근에 변하는 지역사회복지에서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지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타이밍이 언제냐에 따라서 어느 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장과 7장, 그 다음에 9장 같은 경우는 조금 가볍게 아니면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시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그러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지금 2개월이 남았을 때는 다 한번 해보시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고 이제 실제 지역사회복지론 제1장부터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핵심 합격 예상 문제집 제1장입니다. 지역사회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지역사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사람이 누구죠? 로스죠. 로스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나누어서 여기에 초점을 둔 문제가 주로 출제되어지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정의, 지역사회의 의미, 좋은 지역사회의 요건,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 지역사회 유형화, 지역사회의 기능과 제도, 지역사회의 기능 비교 척도 등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얘가 뭐 긴 거 같지만 한 5줄, 얘가 긴 거 같지만 한 5줄, 이 정도예요. 각각이 한 5줄씩으로 여러분들이 요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역사회 개념에 관한 설명도 시험에 가끔 출제되어지는 영역입니다. 학자마다 지역사회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로스만은 지역사회 개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실천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사회 계획 모델과 사회 행동 모델,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로스만, 세 글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구분한 사람은 방금 전에 누구라고 했어요? 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글자죠. 두 글자.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두 가지로 나눈 사람은 로스예요. 로스만은 세 가지로 뭐예요? 우리가 접근 방법을 얘기한 거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적어볼까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로 나눕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로스만의 이 세 가지의 모델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헷갈리더라도 나중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나눈 사람은 누구다? 로스다. 자, 그린 지리적 영역,
지리적 영역의 여기 공유라고 적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지리적 영역의 공유, 공동의 유대,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 등 세 가지의 요소로 제시한 사람은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누구예요? 세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힐러리예요. 힐러리. 글자 이름이 몇 글자? 세 글자. 힐러리. 그래서 세 가지의 요소로 나눈 사람은 지리적 영역의 공유, 공동의 유대,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 세 가지의 요소로 나눈 사람 누구다? 힐러리다. 그린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맥키버 하면 공동생활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불악이나 읍과 같은 최소 범위의 공동생활 지역을, 공동생활 지역은 맞아요. 지역사회로 본다. 자, 근데 여러분들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동생활은요, 이렇게 불악이나 읍역과 같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러한 시도나 국가를 벗어나서 이제 공동생활 지역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악이나 읍면, 시도나 국가를 넘어서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맥키버는 국가나 시도나 국가나 읍면동을 넘어서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공동생활 지역을 지역사회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에 제한된 거 절대 아닙니다. 자, 더넴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상부상조 기능은 사회복지제도, 이렇게 기능과 제도를 매칭한 사람은 뭐예요? 길버트와 스펙트죠. 길버트와 스펙트 같은 경우는, 길버트와 스펙트는 5가지의 기능과 5가지의 제도를 매칭시킵니다. 그래서 기능과 제도를 매칭한 사람은 더넴이 아니라 누구다? 길버트와 스펙트다. 더넴은 지역사회 유형화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더넴도 우리가 문제에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파크와 버제스. 파크와 버제스는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합니다. 지역사회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사회,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사회고 이게 지역사회예요. 그러면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지만 모든 사회는 지역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파크와 버제스예요.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 안에 있으니까 사회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라고 정의한 사람 파크와 버제스 맞네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 지역사회가 주목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에서 정보통신이 발달로 인해서 서로 이제 연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능적 지역사회에 더 넘어가서 이제는 뭐예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상의 지역사회로 지역사회 개념이 더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에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그리고 가상 지역사회로 지역사회 개념이 확대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라면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맞는 설명, 옳은 것이니까 2번이고요. 지역적 자치성이라는 것은 뭐냐?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 즉 다른 자치단체를 의존하는 의존성, 독립성과 의존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치, 스스로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를 자치성이라 그래요. 지역 주민의 소속감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역 주민의 소속감은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래서 소속감 하면 동일시라고 기억해 두시고, 자치성은 의존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의존하는 정도를 자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동 대상 범죄의 근절을 위한 모임. 자, 아동 대상 범죄라는 어떠한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을 뭐라? 기능적 의미라고 얘기를 하죠. 지리적 차원이 아니라 기능적 차원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기능적 지역사회는 개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아동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실제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개념적인 것뿐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뿐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더 적극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능적. 공동의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모임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모여서요 정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이러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제도를 만들어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실제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현대사회네요.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는 과거의 지역성에 한정된 의미에서 벗어나 지역성에 한정된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지리적 의미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능적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을 지역사회 개방이라고 그래요. 지역사회 개방이론. 그래서 이 첫 문장에서 이미 정답은 지역사회 개방이론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괄하면서 비공식 조직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기능적 의미까지 포괄하면서 비공식 조직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방이론입니다. 지역성의 개념을 넘어 혈연, 노동, 주거, 직업, 관심 등과 같은 폭넓은 관계망의 틀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의 관점에서 여기 나와있네 비공식 연계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의미까지 여기는 기능적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공식 연계를 강조한다. 이 이론에서 현대사회의 지역사회가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포괄한다라고 하면 지역사회 개방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 갈등 보존, 상실이론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개방이론, 보존이론, 상실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존이론은 뭐냐? 현대사회도 학연이나 친구나 이웃과 같은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과거에 끈끈했던 지역사회가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존이론. 상실이론은 이미 현대의 지역사회는 과거의 그러한 의미의 지역사회는 사라졌다는 것이 상실이론이요. 개방이론은 지역사회가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좀 더 확대된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은 지역사회 개방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길버트와 스펙트는 5가지의 기능과 제도를 연결했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5가지의 기능과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생산, 분배, 소비는 뭐예요? 경제제도죠. 경제제도 맞습니다. 사회통합, 여러분들 사회통합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통합은요 종교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제도가 아니라 종교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뜬금없잖아. 종교를 통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뜬금없지만 종교가 사회통합이에요. 사회화의 기능은 가족제도예요. 가족제도.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의 기능, 그 지역사회의 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을 사회화 기능이라 그럽니다. 사회통제는 뭐예요? 정치제도겠죠. 사회통제, 정치제도 맞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없죠? 생산분배, 사회통합, 사회화의 기능. 이게 상부상조 기능이 없네요. 상부상조. 상부상조는 뭐예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생산분배 소비는 경제제도, 그 다음에 사회화는 가족제도, 사회통제는 정치제도, 사회통합은 종교제도, 상부상조는 사회복지제도가 매칭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더넴이 제시한 지역사회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더넴은 아까 유형화를 했다 그랬죠. 지역사회를 4가지.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화는 4가지로 유형화합니다. 일단 4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인구의 크기로 유형화하는데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행정
구역에 따라서 행정구역에 따라서 시도냐 시군구냐 읍면동이냐 이런 식으로 유형화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이에요. 경제적 기반을 통해서 농촌이냐 산촌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구 구성의 특수성에 따라서 뭐 차이나타운과 같은 경우 있죠. 차이나타운 같은 그 노인 밀집 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시험이 간단해. 얘와 얘가 매칭이 잘 되고 있느냐가 주로 시험에 출제되어집니다. 봅시다. 인구의 크기는 대도시, 중소도시 등으로 구분한다. 맞지요? 행정구역은 시군구, 읍면동이죠.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은 인구 크기에 따른 구분과 다르다라는 거죠. 시군구, 읍면동은 인구 크기에 따른 구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행정구역은 뭐예요? 인구의 크기, 대도시, 중소도시가 아니라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구분과 다르다. 맞습니다. 지역사회 인구 구성의 사회적 보편성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입니다.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 틀렸어요. 경제적 기반이라는 것은 살펴봄으로써 사회 문화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 경제적 기반은 농촌이냐 산촌이냐 이런 것들이 문화와도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냄이 지역사회를 유형화한 4가지 기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지역사회의 개념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개념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에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그리고 가상, 사이버 지역사회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역사회 개념은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누구에 의해서? 로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스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 개념이 강조된다? 아니죠. 21세기로 갈수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리적 의미에서 기능적 의미, 그 다음에 가상 지역사회 개념으로 지리적에서 뭘로 기능적으로 또 가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어요.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 개념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잘못됐고요.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기능적 지역사회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동일시, 그 다음에 공동에 이러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구성원의 동질성을 기초로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개념은 구성원의 동질성을 기초로 하는 거 방금 얘기했던 뭐예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퇴색되고 있다? 아니죠. 지리적에서 오히려 기능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 퇴색되고 있다. 잘못됐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지역사회를 더냄의 기준에 따라서 유형화할 경우 어디에 속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더냄의 지역사회 유형화는 어떻게 나와 있죠? 인구의 크기, 그 다음에 행정구역,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이죠. 경제적 기반, 그 다음에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이니까 4번은 애시당초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냄은 이렇게 4가지로 딱 명확하게 유형화했죠. 자, 그러면 지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늑한 정서와 여가 생활을 제공하는 특이한 상징적 지역물이나 관광 명소로 특화가 있을 때 여가 생활을 제공하는 특이한 장소, 지역물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여기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진 거예요. 그 지역에 노인들이 아주 많이 이주하여 노인들이 이주하여 자연스럽게 노인 밀집 지역은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인구 사회의 특수성이라 그랬죠. 차이나타운과 같이 형성되고 통합형 생활시설이 들어서면서 노인 자치 활동이 활발해지는 장점이 생겼다. 이처럼 어르신들이 밀집해 사는 것도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지요.
차이나타운과 같이 또는 노인 밀집 지역 이러한 부분들은 인구 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더넴의 유형화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좋은 지역사회에 관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 좋은 지역사회에 관한 요건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볼까요? 구성원들은 인간적인 기초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 맞지요?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충분히 보장되어져야 한다.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협력해야 된다. 좋은 의미 맞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의견 일치가 있으면 좋겠죠. 의견 일치 맞습니다. 지역사회 내의 권력은 소수에 집중된다. 이거 누가 봐도 틀린 거잖아요. 좋은 지역사회에 관한 요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력의 폭넓은 분산과 배분이에요. 분산과 분배 또는 배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지역사회라는 것은 권력이 어떻게 해야 되냐, 폭넓게 분산되어지고 분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김진원한테 딱 집중되어지는 것은 누가 봐도 권위적이라 좋은 지역사회가 아니잖아요. 그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폭넓은 분산과 분배, 배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되는 것 누가 봐도 잘못됐죠?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지역사회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 5가지의 기능과 제도를 매칭했죠. 첫 번째 뭐예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은 경제제도에서 한다 그랬어요. 생산, 분배의 그 중에서 분배의 기능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갖도록 하는지를 규정해 주는 것이다. 분배는 나눔에 대한 것이죠.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갖도록 하느냐에 대한 규정이다. 맞습니다. 사회 통제는 뭐죠? 사회 통제는 사회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사회 통제는 사회 규범에 순응, 시험에 자주 나와요. 순응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회 통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설명 볼까요? 기능은 가족 등을 통하여 사회가 향유하는 가치나 행동 양식을 구성원들에게 서로 공유하는 것. 이건 뭐예요? 사회가 향유하는 우리 사회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가치나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것. 이건 뭐예요? 사회화의 기능이죠. 사회화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가족제도를 통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네요. 상부상조의 기능은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구성원들이 주로 사회제도에 의해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뭘 통해서?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때 뭐예요? 사회복지 제도가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부상조 기능은 사회복지 제도와 매칭되어진다. 맞는 설명이죠. 지역사회 종교제도를 통해서, 종교제도는 뭘? 사회통합.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종교제도를 통해서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기역, 디귿, 리을이 됩니다. 기역, 디귿, 리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존이론. 지역사회 보존이론은 뭐라 그랬어요? 현대의 지역사회도 이웃이나 그리고 친구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과거에 의미했던 그러한 끈끈한 의미의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지역사회 보존이론이죠. 지역사회 보존이론은 무너진 전통적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적 공동체가 보존되었다라는 거지 보존하기 위해서 무너졌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역사회 보존이론은 아직도 전통적인 의미의 지역사회가 보존되어지고 있다, 남아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전통적 공동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다, 잘못됐습니다. 지역사회 보존이론은 아직도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다, 보존되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무너진 전통적 공동체, 잘못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지역사회 개방이론은 뭐라 그랬어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지역사회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에 나아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얘와 얘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얘는 맞는 설명이죠. 테니스가 제시한
테니스는요, 우리 배드민턴 테니스 할 때 그 발음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는데, 이 이익사회라는 것은 개인주의와 그 다음에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죠. 과거의 공동사회는 뭐예요? 전통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라 그러면 점점 나올 수 이익사회는 뭐예요?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에 기반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어떤 사회복지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익사회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사회복지 제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익사회로 넘어가면서,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넘어가면서 처음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했고, 나중에는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익사회 안에서 이제 공동 지역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사회 변동에 따른 사회 형태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테니스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맞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정 등과 같은 사회복지 제도화는 이익사회에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제도 없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맥키버 하면 공동생활권 기억하라 그랬죠. 맥키버 하면 지역사회를 지역적 측면에서 공동생활이 0이 되는 범위로 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 비교 척도. 자,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 비교 척도는 예전에는 그 네 가지의 척도 이름만 알아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 자수라고 암기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히 이 동일 자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동일시, 일치성, 자치성, 수평적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평적 유형 있죠. 그 다음에 일치성 있죠. 동일시 있죠. 그 다음에 사회 규범성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치성. 자치성은 뭐라 그랬어요? 타 지역을 의존하지 않는 정도라고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이미 배웠죠. 그래서 동일 자수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리을은 일단 틀렸어. 리을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수평적 유형이에요. 지역사회에 있는 상이한 단위 조직들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 맞죠?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라는 것은 같은 지역사회, 좋은 지역사회라 그러면 이 지역의 서비스와 이 지역의 서비스가 같아야 돼요. 여기에서는 배달 음식이 왕창 있는데 같은 지역사회인데 여기는 배달 음식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서비스와 여기의 서비스는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점, 학교, 공공시설, 교회 등의 서비스 영역이 어느 정도 동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치성 맞습니다. 주민들의 심리적 동일시는 뭐라 그랬어요? 소속감이라 그랬죠. 소속감.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정치적 가치 기준이 얼마나 유사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일시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가치의 기준이 유사한 거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내가 얼마나 우리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소속감이에요. 그래서 동일시는 소속감이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러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자, 여러분들이 찍기를 하더라도 2, 3, 5번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동일 자수를 암기했기 때문에 사회의 규범성은 워렌이 제시한 기능 비교 척도에 아예 네 가지의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정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번 아니면 3번이야. 그럼 맞출 확률은 50%인데 동일시는 뭐? 소속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에서는 학자마다 정의한 개념과 워렌이 제시한 기능 비교 척도, 워렌은 지역사회 기능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더넴이 제시한 지역사회 유형화, 그리고 길버트와 스펙트가 얘기한 지역사회의 5가지의 기능과 제도,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한 지역사회 개념의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1장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